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세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이번 주에 되게 뭐가 일이 많았죠. 일단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날짜인데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 6주기가 있어서 총선 결과를 보고 바로 다음 날이 세월호 6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지금은 다 나왔는데 그런 세월호의 진상규명이나 아직 다들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 다시 취업했어요. 와! 여러분 취업했습니다. 여러분의 해방촌 비욘세는 이제 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수가 아니고요. 전에 되게 가고 싶었던 자리로 가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언니랑 같이 언니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같이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즐겁고 좋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제작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팟캐스트나 뭐 책이나 이런 거를 쓰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어쨌거나 제작진의 한 명으로 일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그게 공백이 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번아웃도 많이 왔고 몸도 많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오래 일하던 팀에서 하차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그게 공백이 되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일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력서를 한 군데를 넣고 근데 그 자리가 좀 가고 싶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결과를 본 다음에 좀 다른 데에 지원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그 자리에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일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고 되게 좋고요. 이제 해방촌에 올라와서 기존에 이제 나갔던 지난 회차 같은 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오랜만에 예전에 다시 일했던 감각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욘세를 빨리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11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했으면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뭐 녹음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걸 만드는 거에서 그렇게까지 처음보다는 좀 품이 안 들고 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쯤 됐을 때가 딱 뭔가 일이랑 같이 병행하기가 좀 좋은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루나파크 작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프리랜서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후라이팬 이론이라고 뭔가 이렇게 후라이팬을 완전히 달궈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루나파크 작가님도 지금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책도 쓰시고 또 시도 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가지고 본인은 좀 그런 성향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다. 뭔가 하나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하는 게 성미에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책도 제일 바쁠 때 많이 썼던 것 같고 오히려 운동 같은 것도 진짜 바쁠 때 더 안 빼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안 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편이어서 지금이 딱 여러 개를 뭔가 좀 비욘세도 전보다는 노동력이 많이 안 들게 할 수 있게 됐고 책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좋은 타이밍에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SNS를 통해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10회 돌파한 기념
10회 특집 놓친 기념 11회 특집을 가볼 건데요.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셨던 사연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벤트 안내도 있으니까 끝까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익명을 요청해주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34살 비혼녀입니다. 우선 10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친구 추천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10회를 다 들었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혼자 산 지 8년 정도 되는 아름다운 비혼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 귀여워. 그 아이돌 여전히 저의 아이돌.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빠가 언제 결혼할 거야? 물으면 전 22살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22세 때의 저는 술에 찌들어 연애가 뭔가, 결혼은 또 뭔가, 내일은 뭐랑 술 마시지? 이런 것만 고민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현재는 결혼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자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진급은 하고 싶은데 경쟁은 싫은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민. 전 술 마시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딱히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십니다. 가끔 틴더도 하는데 무서워서 오프를 해본다거나 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 이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얘기하시나 봐요. 틴더는 저도 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틴더를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겠구나. 틴더가 그 TV에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 만나는 어플이에요. 이게 데이트 어플이라고 많이 하는데, 틴더에서는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 틴더 광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유저였기 때문에 되게 그냥 즐겁게 작업을 해서 결과도 되게 좋았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그냥 유저로 잘 쓰고 있는데요. 틴더가 맞아요. 이거 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틴더 통해서 만났던 애인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틴더를 일반적인 소개팅이나 이런 거보다 더 편하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이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을 올리잖아요. 근데 프로필에 자기의 설명을 뭐라고 쓰는가 이런 게 이 사람을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소개팅을 나가면 거기에서 이미 1대1로 이 사람도 시간을 쓰고 나도 시간을 쓰는데 몇 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인스타에 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있다. 이럴 때도 가끔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뭐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뭐 물론 신상을 안다는 게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보장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뭐 N번방 26만 명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과연 지난 나의 연인들은 괜찮았을까? 이런 얘기를 요즘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되게 큰데 저하고는 그냥 좀 잘 맞아서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쓰세요 이렇게 추천을 함부로 섣불리 못하겠는 거는 그런 거를 잘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편견 없이 아무 정보 없이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분들은 이게 확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불쾌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자기한테 잘 맞으면 되게 잘 쓸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아서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저도 그렇고요. 해외에 잠시 5년 정도 살았었어요. 밖에서 혼자 술도 잘 마시고 클럽도 가고 또 클럽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친구도 있어서 신나게 놀았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밖에서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어렵고 클럽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쵸. 한국에서 혼자 클럽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혼자가 아니더라도 클럽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거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캥 작가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인 클럽도 막 갔었고 프랑스에서도 갔었고 뭐 여기저기 많이 갔었는데 한국 클럽이 뭐랄까 한국의 여성분이 클럽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되게 성희롱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손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거나 엉덩이 만지거나 허리 만지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막 말을 걸고 뭐 저희 같이 놀자고 했을 때 진짜 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춤추는 게 좋아가지고 놀러 왔는데 그걸 좀 존중하지 않고 약간 기분이 상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밖에서 하면 누가 봐도 명백히 성희롱인 것이 클럽만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친구들이랑 갈 때 오히려 인원수가 많을 땐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막 4-5명 막 이렇게 될 때는 가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놀고 친구들 챙기고 이렇게 오는데 언제부턴가 뭐 여자 둘이거나 이러면은 점점 좀 안 가게 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혼자 술 마시는 것도 그렇죠. 혼자 혼술을 해도 되는데 친한 어떤 술집을 빨리 뚫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글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일을 술 먹으면서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지금도 맥주 마시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녹음하고 있는데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주말에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프리랜서는 대신에 평일에 이제 뭐 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집이 해방촌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술집에 나가서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코로나 시국이 있기 전에는 나는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너무 북적북적 노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을 들고 나가가지고 단골 술집에서 바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일하고 막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친한 바텐더가 있는 데를 하나를 뚫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년을 살다가 들어오셨다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한테 딱 마음에 드는 데를 몇 번 반복적으로 가면서 한 군데를 뚫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고민, 술친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노래 틀고 혼자 춤추고 술 마시고 다 합니다. 밖에서 어두컴컴한 곳, 미러볼이 빙빙 도는 곳에서 술 마시고 신나게 춤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욘세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사연 용서해주세요. 언어 영역 등급 모름 수시로 대학감. 갑자기 자학하는 말씀을. 비욘세 짱팬 드림 1000만 구독자 응원합니다. 혼자 사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민이 그거네요. 술친구를 찾고 싶다. 그리고 나는 파티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데 노는 메이트를 찾고 싶다. 물론 지금은 친구가 있거나 말거나 어디를 가서 놀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만 상황이 좋아질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행복 회로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 지금부터 찾아 나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춤을 좋아한다. 그러면 남 기자님도 저번에 깔루아 밀크 저한테 해주실 때 그 깔루아를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을 막 인스타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술 만들기 모임을 하면서 그 술집도 뚫고 아는 사람들도 좀 친해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람 기자님이랑 저랑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동네 사람을 찾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맛집 올린 거에 좋아요 누르고 이러다가 만나서 한번 술 한잔 하실래요? 해가지고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던 게 저희 8회 때 리타님, 체코에 계신다는 리타님 해외에 지금 5년 정도 살았는데 클럽도 가고 뭐하고 했는데 한국에 가면 그럴 친구가 없을까봐 고민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 하셨는데 리타님이 완전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면 진짜 이런 술 좋아하는 술쟁이 비욘세들 모임을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라도 진짜 뭐 여러분 비욘세 계정이 있으니까 거기 SNS 댓글이나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뭐 멘션도 달아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비혼 여러분 또 놀기 좋아하고 댄스 좋아하시는 비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춤도 너무 추고 싶고 진짜 친구들 막 10명, 20명 모아가지고 바글바글 술 파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날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나게 참아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면서 맥주 마시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이 망나니끼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님이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분 아시죠? 저희 1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1회 듣고 바로 사연 보내주셨던 분인데 또 다시 컴백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회가 되었으니 당당히 애청자라고 칭해봅니다. 아유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9회 후기를 보내드려요. 트위터 비욘세 계정을 팔로우해놓은 덕에 술 에피소드 모집하는 것을 봤지만 제 주사를 차마 활자로 옮길 수 없는 데다가 비욘세님이 자신의 경험만으로 자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왜 그랬지? 그 정다운님이 힘있게 나와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어요. 저희 입방정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식으로 공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넘나 기쁘게 그 편의 메일을 드리지 않았네요. 캥거루님과 비욘세님의 인생 술집들 메모장에 모두 기입해두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만 끝나면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비욘세를 점점 들을수록 자꾸 술이 당겨서 술값이 늘고 있어요. 9회는 맥주를 마시면서 들었습니다. 저 근데 비욘세 맥주 먹으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혼술할 때 듣기 되게 좋다. 친구랑 술 먹는 것처럼 듣기가 되게 좋다. 저희 방송이 전문성은 없지만 어떤 B급의 친근함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술 마시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술 먹고 싶을 때 듣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막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10회 후기도 보내드릴게요. 비욘세는 비혼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너무 비장하지 않아서 좋아요. 30살이 되어서도 20대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 조금 지쳐있던 상태였는데 30대가 되면 독립해서 살고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도 결혼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상태의 여자들 또는 능력이 있어서 비혼이어서 독립한 여성들로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여러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방송인 비욘세 10화 너무나 축하드리고 여성들의 모든 삶이 당연한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멋있는 멘트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진짜 뭔가 되게 멋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저도 어릴 때 제가 되게 막연히 그렸던 서른의 모습이랑 지금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사는 방식은 상상을 안 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왜 상상을 안 했던 방식인 것 같냐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형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냥 마인드셋은 비슷한 것 같고 생각도 많이 안 바뀐 것 같고 지금도 뭐 술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서 근데 확실히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안정감이 근거는 모르겠는데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둔 것도 뭐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고 그러네요. 난님도 어떤 방식의 삶을 되게 앞으로 꿈꾸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냥 그러려니 그럭저럭 즐거운 것 찾아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도대체 어디서 자꾸 처음엔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작가님. 괄호 열고 비욘세님, 광민지 선생님, 폴 메달련니 작가님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작가님으로 통일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는 지금 막 생각해낸 가명이라 이렇게 지칭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명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비욘세를 듣고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김재환 씨의 팬이에요. 김재환 씨 팬분들 중에서 진짜 유입된 청취자가 많아요. 제가 그때 되게 행복회를 돌리면서 김재환 프사 뒤에 개개인의 삶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도 비혼 이야기에 관심 있는 청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도 되게 많이 남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거 했어요. 팬플러스 투표했어요. 5월 생일자. 물론 결과가 마음에 들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캥 작가님이 사실 제가 총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4월 16일 날. 들으시는 분들이 정치 성향이 어떤지 몰라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서울에서 몇 안 되게 미래통합당이 당선된 동네 해방촌이 있는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짜증이 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킹 작가님이 온세야 총선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성과를 낸 지역구도 많이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나한테도 중요한 투표가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슬픔에 빠진 용산구민한테 이게 뭐한 짓이냐 라고 핀잔을 주고도 추천인 아이디 받아가지고 팬플러스를 깔아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좀 석연치 않았던 거는 아쉽지만 또 비욘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5월 생일자 1등을 하신 분의 팬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계시다면은 되게 축하드리고 근데 이게 저도 캥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듣게 되고 윈드분들 계정도 막 팔로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동기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제 플레이리스트에 미안해 너무 잘 듣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표를 했는데 안 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총선에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돼. 그리고 팬플러스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불운을 가져다 드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표는 열심히 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일코를 하고 있어서 정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김재환 씨 팬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답니다. 기혼자가 비욘세를 왜 듣게 됐느냐? 킹 작가님의 에피 6화 덕분이었어요. 지금은 역주행, 정주행을 다 한 비욘세 애청자입니다. 결혼은 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 이런 딩크족이었는데 푸듀2를 보았고 거기 나오는 아가들이 너무 귀여웠고 저런 아들이면 낳아 길러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신을 결심했고 이야 결국 출산 장려는 이런 뭐랄까 능력 있고 귀여운 이런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방송이 결국은 출산 장려 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네요. 지금은 아들을 양육하며 다양한 행복과 엄청난 번뇌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햇수로 6년차 주부인데요. 스윗한 남편과 저희에게 관심 없는 시부모님 덕분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시각각 느껴지는 억울함과 짜증과 속상함과 답답함은 제외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딱 하나 후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비혼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까 아니면 지금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좀 더 있다가 결혼할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욘세 방송이 너무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 메일을 드립니다. 비욘세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그저 결혼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혼한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후에 뭔가를 선택하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비욘세 방송이 청취자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비욘세 들으면서 그냥 결혼 안 한 친구들이랑 또 결혼 안 한 언니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워킹맘이면서도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와,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겠다.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정말 몸도 한계가 모자라실 것 같고 친한 친구들이랑 맘 편히 만나서 수다 떨어본 지도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기혼자들도 재미있게 듣는 비욘세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 맞다. 기혼자는 덕질하기도 불편해요. 저도 남편이랑 합의하고 서울콘은 올콘을 뛰긴 했는데 부산콘은 못 갔었거든요. 주말에 혼자 애보게 하기가 미안해서요. 아, 소피아님 이런 게 뭐가 미안합니까? 진짜.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지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좀 안타깝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재환 씨가 만두처럼 뿌앵 울었던 게 서울 첫 콘이라고 그때 캥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아이, 그러면 뭐 물론 대선 소주 들고 춤추는 거는 못 봤지만 캥 작가님이 놓친 장면은 보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제가 비혼이었다면, 아기가 없었다면 캥 작가님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암튼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결혼하신 분들이 비욘세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랑 좀 다른 성향, 내가 겪을 일 없는 일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되게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신기해서 들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피아님이 메일을 하나를 이어서 주셨던 게 되게 인상 깊어서 그것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초 집단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언니라고 불리는 집단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는 내내 간호는 전문직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직업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생 때 제 다이어리에는 지금 1분 더 공부하면 환자를 도울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라고 어마무시하게 적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병원에 입사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내내 배웠던 간호 전문직관,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거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고 환자 보호자들은 거의 저희를 하대하고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간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했고 의사들은 동료 의료인이 아니라 가끔은 부하 직원 대하듯 하고요. 물론 너무 좋은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준 환자 보호자들이 더 많으셨지만요. 그리고 아직도 전 제가 간호사라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니 제가 경험했던 속상함의 많은 부분들이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많은 직업은 하대하는 직업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 것도 같고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여성 이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여성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된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게 개짜증이 나는지 한번 터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에 눈이 더 떠졌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이제서야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페미니스트라고 할 순 없지만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기혼자입니다.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고 간호학의 엄청남을 알리고 싶은 간호 연구자입니다. 저는 꼭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간호학을 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널리 알릴 거예요. 큰일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요. 암튼 이 이야기의 요는 저처럼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페미니즘에 눈을 뜬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게 페미니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비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나 응원하고 있는 기혼자 페미니스트들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페미니즘을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가끔 트위터에서 보면 기혼자들은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아들까지 키워서 무려 한남 유충을 키우는 가부장제 부역자였습니다. 하하, 유유. 아이고, 그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부 급진적인 분들의 이야기겠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비혼의 페미니스트 분들도 기혼의 페미니스트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메일을 드려요. 이 메일은 진짜 친한 언니한테 수다 떨듯이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가 막 쌓여 있었는데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었거든요. 작가님 목소리는 뭔가 다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주절주절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조금 있으면 김이나의 반편지 할 시간이네요. 이 시간까지 일하면서 비욘세를 또 듣고 있는 소피아로부터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듣고 일단 든 생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간호사분들이 느끼는 게 방송작가들이 느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결이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들어가는 진입장벽이나 뭐 여러모로 좀 서로 완전히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방송작가도 대표적인 여초 직업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인력들이랑 얽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작가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제작 인력들은 좀 남초예요. 남자가 더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떤 출연자를 대하거나 아니면 방송 현장에서 사회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 있죠. 여자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사근사근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작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크고 비중이 높고 작가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어린 여자의 취급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가끔 있었고 제 동기들도 그런 좀 고충을 토로할 때가 많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했을 때 좀 더 생글생글 웃기를 바라고 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고 진짜 어떤 집단에서 그래도 여자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화사하네 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빠른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역할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간호사분들이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간호사는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스킬을 요하고 경험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뭐 특히 외과나 이런 데서는 수술을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그 환자를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피부에 와닿게 밀착해서 같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프로로서의 간호사 이런 게 노출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작가 같은 경우에도 방송작가가 개선돼야 되는 처우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리고 프리랜서인 동시에 여초 직업군이고 이렇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유독 미디어에서 방송작가들을 얘기할 때 그런 힘든 것들만 조명을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방송작가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방송작가 진짜 힘들다던데, 뭐, 집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프로다운 것들도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간호사를 그런 거 위주로만 많이 조명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처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간호사가 얼마나 전문적인 직군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지만 그냥 그 좀 힘든 상황 와중에
그나마 나는 이거는 약간은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게 되게 잘 보였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역이나 이런 걸 하는데 간호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만큼 역할이 크니까 또 그동안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 많이 조명을 해줬던 때가 최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막 백의의 천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천사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백의의 뭐 파이터, 백의의 약간 뭐랄까 전사, 워리어 이거에 저는 더 오히려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좀 상냥함 그리고 막 어떤 간호사 했을 때 간호사 언니로 대표되는 그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얘기를 요즘은 많이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마음이 충돌하는 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할 때라면은 좀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를 방송 현장에서 접했을 때 이거를 바로잡고 싶은 나, 그리고 나를 전문 인력으로 본다면 너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좀 화가 나는 나랑, 하지만 여기서 그냥 웃으면서 촬영장 분위기를 되게 좋게 좋게 만들고 싶은, 진짜 뭐랄까 이런 K 조직 구조에 맞는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내가 계속 충돌하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공감이 되는 게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간호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는 정말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진짜 너무 멋지고 대단한 것 같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계시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깊이 침투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후배들이 진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저를 이렇게 오래 이쪽에서 일을 하게 해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되게 많이 있겠지만 완전 진짜 애기 막내 때 어떤 선배가 방송국에 다른 직군들도 많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설레하는 표정으로 작가는 너무 재밌고 좋은 직업이야. 야, 이게 얼마나 보람찬 직업인데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했던 어떤 차 안에서 했던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그거를 되게 신나는 표정으로 말하는 선배가 있으면 힘든 일을 한번 겪어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인데 이런 일도 있지 뭐 안 좋은 일도 있지. 왜냐면 나는 되게 즐거운 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님을 보면서도 분명히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 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기대하시는 게 많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제 계정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혼을 넘어서 반혼, 나는 결혼에 반대한다, 결혼 자체가 페미니즘적인 선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도 충분히 존중하고 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엠마 왓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도 페미니즘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기본은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기 때문에 여자가 원해서 한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뭐랄까 그냥 여자가 서로에게 용기가 돼주는 기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고 제 조카 중에 둘째 조카가 여자애거든요. 근데 조카가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어떤 성적인 지향성 같은 것도 저는 아직 알 수 없고, 그리고 결혼을 선택할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괜찮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남자들한테 그 선택이 잘한 건지 아닌지를 막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도 진짜 많은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불평등은 그런 데서부터 이미 시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경제 공동체가 되기로 약속하고 앞으로 뭐 특별한 이혼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둘이서 좀 미래를 설계하고 둘이서 공동의 집을 얻어서 혼자 살 때보다 공동의 재산으로 명의를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어떤 안락한 곳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뭐 앞으로의 자녀나 이런 거를 가질지 아닐지부터 협의를 해나가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없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되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선택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선택이 내가 잘한 게 맞을까? 검열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여자한테 가해지는 또 다른 압박이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조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을 좀 막 검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러려면 선택지를 넓혀줘야겠죠. 지금처럼 막 너무 많은 걸 감수하고 다짐하고 내가 페미니즘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막 의심하고 억누르고 그러면서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모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마음이 끌려서 하게 되는 인생의 선택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거는 너는 옳지 않아. 바보 같은 선택이야. 이렇게 사회가 압박하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비혼 여성한테도 그런 압박이 있거든요. 야, 너 잘 생각해.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진짜 그게 맞을까? 정답일까? 너 나중에 후회하나 안 하나 봐. 그거를 비혼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기혼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야, 결혼 진짜 장난 아니야. 너 나중에 징징대지 마. 나중에 시댁이랑 뭐랑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욕망을 했을 때 너무 편하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달라지려면 기혼 가정에서 되게 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명절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생겨서 예를 들면 그 서늘한 마음썰의 서밤님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사시지만 명절 때마다 제사상 대신 브런치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브런치를 이제 제사상 차리는 대신에 브런치를 함께 먹고 싶은 여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명절에 새로운 풍경을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너 명절에 진짜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아니야 요즘 다 그렇지 않아 이런 샘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길을 조금씩 넓혀주고 그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자기 의심 같은 거를 계속 덜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혼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집에 원래 제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셔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저희
가족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없어졌고, 제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명절에 만날 때도 누군가 음식하는 사람 막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준비해 와서, 예를 들면 저도 해방촌에서 뭐 이런 태국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서 누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잘 치우고 빨리빨리 자기네들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명절을 바꿔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은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는 거를 진작에 알고 있었고, 제가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중에는 제가 살면서 봐왔던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의 형태, 그리고 어떤 뭐랄까 남자 쪽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되게 싫고 이랬던 게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제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실제로 이 가족의 풍경을 바꾸는 데에는 좀 장외투쟁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너는 그래 알았어 관두고, 대신에 결혼한 애들이 너희는 알고 들어왔으니까 가부장제를 계속해서 빡세게 돌려보자. 이런 모드가 되는 거를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명절을 없앨 때 되게 물론 가족 간의 협의도 중요했지만 제일 좀 주요했던 거는 실제로 요즘에 제사 지내는 집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명절도 요즘 다 그렇게 막 아침에 막 차례 지내고 상 물리고 막 서로 막 기분 상해 가면서 이런 거를 없앤 집들이 정말 정말 많다고 해서 그거의 수혜를 저희 집도 같이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기혼 가정이어야, 기혼 가정에서의 그 구도가 바뀌어야만 여자는 집에서 어떤 남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존재, 명절에서도 노동력으로만 좀 착취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처우가 계속 바뀌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은 기혼자 위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여자들한테 원하는, 사회 전체에서 여자들한테 원하는 역할 같은 게 개선되는데 엄청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도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엄마의 시댁에서 했어야 했던 많은 의무들이 저희 언니는 좀 없거든요. 좀 가정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실제로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처럼 콘크리트 같이 제사가 안 없어질 것 같았던 집에서도 제사가 없어졌다면 누군가는 또 이 얘기를 듣고, 비혼 세네 집도 이제 제사 안 한대, 그 집이 얼마나 장손이라고 막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집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결혼이라는 게 점점 바뀌어가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내 조카가 누군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근데 10월드는 어떡하지? 뭐 결혼하면 명절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는 남자랑 여자랑 동등하게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남녀 구도가 정말 확연하게 다른 형태의 생활을 택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자기 의심을 하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사랑하고 같이 살고 제도의 힘을 빌려서 대출도 받고 싶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되게 쉬운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혼 여성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기혼 여성분들이 하는 일에 엄청난 응원을 보내요. 비혼이랑 기혼이 양쪽 다 좀 같이 연대하면서 가야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기혼이 힘들고 기혼에 단점이 많다 그러면서 그게 좀 개선되지 않고 이게 싫으면은 결혼을 안 하는 것밖에 선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내버리면, 저는 지금 기혼이 저한테 여러모로 맞아서 선택한 건데 내가 되게 차선책의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싫어가지고, 결혼이 너무 미친 듯이 싫어서 비혼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다양한 삶 중에 하나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기혼을 뭉뚱그려가지고 이거는 반페미니즘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너네 때문에 뭐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 이런 소리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뭐 여자가 하는 선택은 일단 다 응원해주고 보는 거고 점점 그 선택을 넓힐 수 있게 하다못해 결혼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의 결혼 생활을 할까? 이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의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당연히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나름대로 인생에서 용기를 가지고 중대한 결심을 하고 누군가랑 좀 겹쳐지는 포개지는 삶을 살기로 하신 분들을 진짜 너무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의 즐거운 비혼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조카는 나중에 비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친구가 제가 듣는 것처럼 너 결혼 못해서 비혼하는 거지? 같은 빠은 소리를 안 듣게 하려면 비혼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소피아님 같은 분들 진짜 너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듣기 좋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면.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닥터 그레이가 여성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워킹맘인데 그 대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애 눈치도 보이고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정말 떼놓듯이 막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의사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네가 너무 일부러 막 미안해해야 되고 이게 네가 애한테 뭔가 잘못한다는 것처럼 느끼는 걸 보여주지 말고 애를 여기 두고 멋있게 돌아서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네 애한테 보여주면 네 딸이 너의 그 뒷모습을 보고 너 같은 여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좀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뭐 눈을 맞춰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엄마가 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다른 세상을 또 보여주는 형태의 엄마도 있는 거고 이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여러분 재밌게 막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하시고 출산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되게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명절의 이제 형태를 바꾸기로 하고 제사를 없애기로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너무 어떤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아까 소피아님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페미니스트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면 그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살고 싶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 여자애들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 얘기를 지금 되게 길게 했지만 어쨌든 조카가 살 세상에는 여자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사를 없애면서 느꼈던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여성인 우리 엄마의 삶을 구할 의무도 나한테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왔던 거를 없애는 거에 같이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이제 아버지랑 모두가 같이 동의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아버지도 되게 그 와중에 나름대로 겪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모두가 다 편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은 다 인생 한 번인데 지금 뭐 40, 50, 60이 된 사람들부터 내 친구들까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면아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될 줄이야. 추첨이나 당첨과는 먼 인생을 살아서 뽑힐까 싶지만 일단 써봅니다.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34살 서울에 사는 비혼녀입니다. 먼저 10회 너무 축하드려요. 늘 말씀하시는 한 줌의 한 명으로서 늘 재밌게 듣고 있어요. 처음 비욘세님을 접하게 된 건 캥 작가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어우, 캥 작가님 아주 관객 동원력이 대단하신 분, 슈퍼스타. 저도 캥 작가님처럼 윈드여서 친구가 들어보려고 알려주더라고요. 듣고 나서 너무 공감되기도 하고 사실 이 나이에 아이돌을 그것도 어린 친구를 좋아한다는 게 많이 눈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덕질은 하나의 취미죠.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궁금해져서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중간중간에 비욘세님의 고급 어휘력을 들으며 아 역시 작가님 하면 팬이 되었어요. 고급 어휘력 이 덕질 에피소드를 들으셨다면 기억나는 거는 이 방송국 놈들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니들이 안 도와줄 거면 닥쳐 뭐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주로 운동하며 듣는데 너무 웃겨서 가끔 멈추고 하늘을 몇 번씩 본답니다. 가장 공감이 갔던 이야기는 비욘세님이 언니 이야기하며 울었을 때예요. 저도 1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 애 둘을 낳고 혼자 열심히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언니를 보며 가끔 애잔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 멋있고 그래요. 근데 언니는 저에게 늘 너는 좋겠다, 나도 가방 사고 싶다 등등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짠하고 암튼 그때 비욘세님께서 언니분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들으며 같이 훌쩍였어요. 저희 집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 언니는 나도 가방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가방 이런 거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언니가 방탄소년단 굿즈 사고 얼마 전에 BT21 잠옷을 샀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이런 거를 사고 이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맞아요. 비슷비슷하네요. 진짜 또 연년생이면은 감정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짝 같고 또 언니 같으면서도 가끔은 또 동생 같기도 하고 근데 저랑 저희 언니는 약간 서로를 불쌍해하는 느낌. 언니는 약간 제가 사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시선을 받을 때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쟤는 뭘 저렇게 많이 하면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제가 밥 못 챙겨 먹고 다니고 이런 거를 걱정해가지고 맨날 앉아있으면 야 뭐 줄까? 고기 구워줄까? 맨날 이러고 저는 또 거꾸로 아유 저 힘들어서 어떡하냐 우리 애기들 또 우량하여가지고 언니 허리도 아픈데 항상 그런 생각을 좀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비욘세님의 팟캐스트를 들으며 뭔가 나의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남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나의 삶을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뭔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축도 되고 삶의 재미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던 중에 비욘세님의 말 중에 나의 세계를 내가 구축해 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몇 명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면 북토크도 꼭 해주시고 해방촌에서 함께 정모도 꼭 해요. 무조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캥 작가님 우리 오래오래 길게 ចេ니 덕질 함께해요. 아니 이 사람들아 아니 이게 비욘세 저희 팟캐스트를 경유해서 어떤 뭐랄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덕질을 여기서 남의 집 앞마당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게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캥 작가님 아마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캥 작가님의 혁혁한 공을 생각하게 되고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전하고 싶고요. 진짜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 진짜 되게
그 약간 헛소리처럼 내 생일이 12월이니까 12월에 공개 방송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2월이 되기 전까지 못할까봐 어차피 그때밖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진짜 빨리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사연 여러 개를 메일 여러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들어봤는데 제가 이거 처음에 앞부분을 시작할 때 얼마 전에 다시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비욘세를 할 때는 제가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리니까 이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고 제작하는 것 자체가 일상에 있는 유일한 루틴처럼 돼가지고 만약에 비욘세가 없었으면 나는 그 일적인 공백을 내가 처음에 계획해서 그만둔 건 맞지만 그게 생각보다 한두 달 정도 더 길어졌을 때 그거를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재밌고 이러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진짜 좀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은 기분이 실제로 진짜 많이 들어요. 저도 팟캐스트를 많이 좋아하고 듣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을 때 팟캐스트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랑 이렇게 막 대화는 하기 싫고 하지만 누가 제잘되는 소리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팟캐스트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는데 보통 이거를 음악이랑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보다는 좀 혼자 있을 때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뭐 혼자 어디를 갈 때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차 안에서 혹은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되게 일상적인 공간에 내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나 저러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신다고 하면 이게 되게 어떤 개인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여서 이게 진짜 되게 로맨틱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가 없이 녹음을 할 때는 그냥 모니터만 켜놓고 집에 불 꺼놓고 방에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랑 영상통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우리끼리 서로 놀린다고 한 줌 한 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갑자기 지금 새벽 2시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을 쏟아주면 뭐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좀 신나게 살아야겠다. 힘들어하지 않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어쨌든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됐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들어주고 있는 분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뭐 사연을 써주시고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 언급도 해주고 구독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를 보면 힘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어쨌거나 조회수의 1이라도 찍히는 그것들을 보면 결국은 누구 한 명은 더 들었다는 거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위안이 될 때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나 혼자 재밌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겁고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병아리 같은 팟캐스트지만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재미있는 일들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니랑 같이 언니네 집에서 작은 아씨들 봤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그게 U+로 보면은 작은 아씨들 영화 그 그레타 거윅 감독님 이번에 나온 거 그거의 공식 메이킹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잘 읽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추첨을 통해서 주는 이벤트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U+에서 결제해서 보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응모가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이 언니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저희는 그거를 읽었는데 굳이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선물을 할까 하다가 언니가 비욘세 청취자분한테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작은 아씨들 에피소드 청취 후기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추첨을 통해서 작은 아씨들 공식 메이킹북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감독님 인터뷰 그리고 배우들 인터뷰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볼만해가지고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트위터는 그냥 제가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해시태그 비욘세를 꼭 붙여주셔야 돼서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제가 보고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술 에피소드 했을 때 정다운님께서 당첨됐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마일드한 거 그렇게 막 세지 않은 걸 보냈는데 장원이 대단히 기쁘네요 라고 하셔가지고 대단한 분이다. 발목 수술한 썰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상품으로 그 상쾌한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주문한 데서 바로 이분 연락처만 입력을 해서 보내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비욘세가 아니고 그냥 그 쇼핑몰 이름이 찍히다 보니까 혹시 되게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다운님 만약에 집에 느닷없는 상쾌한이 도착했다면 그게 바로 비욘세의 상품입니다. 잘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치 확인 잘 눌러가지고 판매자분이 금액 좀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회 특집으로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들 함께 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나 좀 궁금한 점 그리고 청취후기 이런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이죠.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백날 첫날 검색하고 있는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도 비욘세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